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2018 시설교육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질의응답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평가지표 28번, 29번에 중복되는 질의 내용인데 욕구사정을 연일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갱신이나 등급 변경 시에도 해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일에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 부득이하게 갱신이나 등급 변경이 됐을 때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확실히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급여 제공 변경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시에 하면 좋다라는 부분이지 평가 기준에서는 어르신별로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따라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데 이제 통상 기관들에서 우리가 6개월에 한번 결과 반영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1월에 예를 들어서 욕구 사정을 진행하셨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우리가 결과 반영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월 30일 날 만약에 욕구 사정을 했으면 7월 30일 안에 우리가 결과를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보통 이 결과를 내실 때 2018 평가 때도 많이 많았었는데 욕구 사정을 다시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 지표에서는. 왜냐면 결과 반영 내에서 꼭 욕구 사정을 반영하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결과 반영 평가 항목에서는. 따라서 욕구 사정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러나 기관에서 만약에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 반영 시 욕구 사정을 한 번 더 하면 그것도 괜찮다. 이 부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목이 나갔어요, 지금. 그죠? 아마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아마 시간대에는 아마 저희 이벤트가 달성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가 주말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저는 뿌듯해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웃고 있죠? 네. 사실 이거 지금 1월 아침에 제가 찍고 있는데, 좀 전에 확인했더니만, 이제 구독자가 958명이었나요? 거의 960명에 가까웠는데, 지금 아침이니까 오늘 충분히,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긴급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거고요. 소식 받아서 평가 준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죠? 목에 좋다라는 거 요새 많이 먹고 있는데, 날계란도 한번 먹어볼까요, 날계란?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날계란은. 자, 다음 질의 항목 보겠습니다. 똑같은 평가 항목에서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 사유로 퇴소 후 이제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 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되는 평가 기준에서는 이 답변을 보면 어르신이 만약에 퇴소한 기준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무조건 신규 수급자로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르신이 예를 들어 오늘 퇴소를 하셨다가 일주일 뒤에 만약에 재입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규 수급자에 준하게 우리가 새로 신규 수급자 들어오면 뭘 하셔야 되는 거죠? 통합적 사정에 있는 욕구, 낙상, 욕창, 인지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 14일 안에 이제 그 연속 3일에 대한 집중배설 관찰 기록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불려서 우리 급여제공 계획서도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평가에서는 따라서 기관들에서 만약 어르신의 퇴소 부분에 어르신이 발생된다면 그 날짜에 우리가 재입소하고 나서 이 측정들이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 아마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꼭 현 수급자만 평가를 준비하려고 하시는데요. 평가 기준 자체에서는 퇴소한 어르신들 다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수급자, 퇴소한 어르신들 모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이 아프죠? 물이나 한 잔 먹고 할 걸 그랬나요? 물이 저 앞에 있는데 다음에 물 옆에 갖다 놔야겠습니다. 말하는 중에 물 한 잔 먹어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이렇게 목하면 물 먹고 하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동일 대표, 동일 법인의 기관으로 어르신이 다 전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 통합적 사정이나 급여 계획을 새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새로 하셔야 되세요. 기간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예를 항상 드렸었잖아요. 공생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공생일에 어르신이 좀 남아가지고 공생이에 있는 어르신을 옮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르신은 기관이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새로 신규수급자로 봐주시면 되세요.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모든 걸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똑같은 평가 지표에 대한 질의인데요.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새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입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퇴소한 게 아니시잖아요. 기준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셔야 될 걸 퇴소했냐 안 했냐입니다. 우리가. 근데 퇴소 안 하고 입원한 상태는 퇴소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새로 욕구 사정이나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 집중배설, 관찰기록지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질의 한번 볼까요? 입소 후 수급자 입원으로 통합소생배 급여계획을 수립한 못한 경우 퇴원을 작성해도 무관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을 입소를 했어요. 입소를 했는데 바로 입원하셨어요. 그럴 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의 기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르신 그럼 퇴원하고 나서 예를 들어 오늘 입원을 했는데 퇴원을 한 달 뒤에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퇴원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규 수급자에 대한 평가 기준에 맞게끔 14일 안에 통합적 사정과 급여 계획을 구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기준 이런 것들은 알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뭐 커뮤니티 카페나 저한테 질의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매뉴얼 Q&A 자료집이나 매뉴얼에 다 있는 것들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평가 준비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노인장교육기관 평가 온라인 강의, 뭐 인터넷 강의 해가지고 왜 비싼 돈 들여 온라인 강의 인강들 하시잖아요. 원래 이게 인강이에요, 인강. 근데 이제 무료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뭐 퀄리티가 낮다 생각 안 하셨으면 하고요. 온라인 강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적용 계획 작성 시 통보를 늦게 하면 평가 시 영향이 있나요?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현재까지 통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통보는 뭐냐면 우리 작년부터 입력들을 하셨잖아요. 공단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급여 개시 전에 급여 적용 계획서를 구성을 해서 공단 전산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을 하면 내가 입력 날짜가 있고 통보 날짜가 있고 또 내가 이걸 출력해서 보호자 동의 날짜가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등록 날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 통보 날짜인데, 현재 평가에서는 상관을 안 하고, 이거는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2월 1일 이전에는, 통보 날짜를 확인하진 않고요. 근데 2월 1일 이후, 이제 이때부터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세한 거는 관련 기본편 영상에 올려놔 드렸으니까요. 관련 해당 기본편 영상을 또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그래도, 아직 달성은 안 한 건데, 그래도 달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한 27일 정도 걸렸나요? 1000명 달성하는데 이게 뭐 다른 유튜버 보시면 뭐 구독자가 100만 이내 10만 이내 하는데요. 저희 교육 채널이에요. 더군다나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교육 채널도 아니고 이 노인장 기관 안에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요양원의 관계자분들만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의 인원이 뭐 이번 평가 대상 기간 5,300개 기간이세요. 그럼 많아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구독자가 최대 5,000명 정도인 건데 그럼 100%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고 27일 만에 지금 구독자 1,000명 됐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고 이걸로 제가 사장님 많이 설득시켜놨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많이 꿈에 부풀게 해놨거든요. 자, 그렇다고 구독자 1,000명 됐다고 멈추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 2,000, 3,000, 5,000 제 목표인 구독자 3만 명까지 가도록 제가 최고의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계획서를 우편 발송 외에 이메일 전송이나 SM 메신저 전송도 인정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급여지원계획서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통상적인 거는 보호자나 또는 수급자에게 우리가 서명 또는 도장 이런 것들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받고 보호자가 너무 멀리서 못 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편도 가능하세요. 그죠? 우편 여기 있는 것처럼 우편도 가능하고 뭐 이메일이든 뭐든 다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편을 보냈다면 우편 용서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이메일을 보내셨다면 이메일 보냈다는 걸 다 캡처해서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메일로 보냈다는 부분을 전화로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전화를 안내를 했다라는 거 우리 평가한테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되도록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녹음을 진행해 놓으시든가 통화 기록을 반드시 평가관한테 보여주셔야 되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 경험상 되도록 사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깔끔합니다. 그게 그죠? 보호자나 수급자 보호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사인 받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29번 급여제공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인데 아까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장기형 시스템의 통보한 계획서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네, 이미 인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평가 매뉴얼은 1월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새로 우리 평가 매뉴얼 적용은 2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도. 근데 이제 우리가 전산에 우리가 급여제공계획서를 이제 급여계획 시점에 입력하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도 급여계획이 인정이 되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급여계획서를 해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복돼서 둘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단지 2021년 2월 1일부터는 공단급여계획서 부분만 인정이 된다는 부분만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30번 급여제공 결과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보면은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18년 1월에 입수한 수급자에 대해 2018 12월에 급여제공 결과 결과 실시에도 인정을 하나요? 6개월이 넘었네요? 그죠? 이거는 질문이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했는데 1월에 입소를 해서 예를 들어 뭐 1월에 입소를 했다면 당연히 1월에 통합적 사정이 진행이 됐어야 돼요. 급여계획이랑. 그럼 우리가 평가에서 기준은 6개월에 한 번 해야만 우리가 우수로 점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대로 12월에 했다면 1년에 한 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호로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6개월 안에 결과평가를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목이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급여제공 평가할 때 매뉴얼 여기 보시면 날짜, 총평 또는 종합의견 작성자가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그와 유사한 거라면 인정이 되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자, 총평, 종합의견, 작성자 이 부분만 들어가시면 인정되기 거기 때문에 어떤 서식의 차이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부류의 서식에 여기에 있는 4가지 기준점이 다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급여제공 결과 서식이든 모니터링 서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프로그램 일치 서식으로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일치 서식 안에 평가 매뉴얼 기준점만 들어가 있다면 어떤 형태든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세요. 자, 평가지표 31번 사례회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규 입소자를 사례회 대상으로 선정이 되나요? 됩니다. 안 될 건 없습니다. 새로 어르신이 1월 초에 들어오셨는데 1월 말에 사례관리 진행한다. 문제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 사유가 명확하신 대승인 거예요. 이 어르신이 예를 들어 신규 수급자라 하더라도 어르신이 시설에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셔서 말도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우울적, 정서적으로 너무 심한 기관 부적응에 대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을 사례관리 선정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에 대한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세요? 아셨죠? 신규 수급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가능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수급자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관리 질문인데요. 사례관리 회의 시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는 아닌데요. 권장사항입니다.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되도록이면 뭐냐면 직책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님의 홍길동님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자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런 부분은 하라고 하니까요. 필수는 아닌데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항상 저희 VIP 회원들 평가할 때 평가 준비를 할 때 또는 평가 와가지고 평가가 진행될 때 항상 주의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가관이랑 싸우지 마라. 그럼 왜 싸우겠습니까? 언어 하나에 대한 걸 준비한 걸 가지고 평가관은 이건 인정이 안 된다. 준비하신 기관들은 이걸 왜 인정이 안 되냐고 싸우세요. 그게 왜 싸우냐면 평가에서는 권고한다, 권장한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은 아닌데 그거 갖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감점 사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권고합니다, 권장합니다는 얘기가 있으면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기관들 질의하는 건 그 부분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도 되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요. 평가관 한 명이 아니세요. 수십 명의 평가관들이 서로 자기들만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대로 지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음 항목 또 질문을 볼까요? 사례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한 달 안에 급여계획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감점이 되겠죠?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이제 32번 수급자 청결 서비스입니다. 목욕 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답변해 보시면 필수는 아닙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나 저는 필수라고 봐요. 분명히 말씀드린 매뉴얼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선택으로 또 공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욕 전후 상태 관찰 기록 주관적 의견을 적어야 됩니다.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상태가 양호하다. 어르신의 얼굴에 이상 발열이 홍조가 띄고 있다. 이런 거 간단하게나마 적으셔야 되고 또 간단한 해당 설명은 저희 기본편 해당 평가지표 설명을 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세요. 자, 결론은 되도록 하는 게 좋다입니다. 목욕 전후도 기록하시는 게 좋고 바이탈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32번 수급자 청결 서비스엔 질의인데요. 주일에 목욕급여 제공 시 주일에만 충족하면 날짜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우리 기관에서 평가에서는 항상 어르신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 제공을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평가 급여 계획에 있는 얘기인데 평가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급여 계획 안에는 이분을 목욕을 주 1회 제공하겠다. 세부적으로 여기다 우리 어르신은 목욕을 매주 월요일에 제공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급여 계획서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 어르신은 월요일날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월요일날 제공 안 하면요 급여 계획을 지킨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감점을 맞거나 아니면 왜 급여 계획을 이렇게 월요일날 못하게 된 사유로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정해진 날짜에 목욕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유를 목욕 제공일지라든가 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이제 평가지표 33번 식사 제공입니다. 보건소 식단표 그죠? 보건소 식단표에 따라 제공했는데 죽을 먹어야 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해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단표는 영양사님이 짠 식단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다가 죽을 뚝 추가하면 우리는 영양사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만 여기 평가에 보시는 것처럼 욕구사정 결과나 급여계획에 따라 어르신의 씹는 소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르신에다가 식단표에다가 죽을 추가하고 가로 열고 홍길동 어르신 누구누구는 욕구사정에 의해 가지고 죽을 씹는 기능에 따라 죽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나 또는 이런 표시는 보통 급여 제공 기록지 해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식단표에 한 장을 더 첨부하셔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르신은 어르신의 씹는 소화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몇월 며칠날 죽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평가에서 아주 잘했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설관리세요 34번 배설관리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데 자 화면 보겠습니다. 등급 예절에 입사하여 집중배설 간증 작성하고 등급이 나왔어요. 이럴 때 또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마 저번 질의 시간이나 제가 기본편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등외로 들어오셔서 집중배설을 관찰을 했다면 등급이 언제 나오더라도 그 서류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집중배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등급이 있든 없든 시설에 일단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 어르신은 수급자로 보는 겁니다. 기관에서는이에요. 따라서 그 어르신에 대한 통합적 사정을 진행해 놓은 게 있다면 등급이 3개월이나 2달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물론 여기에 또 기준이 있죠.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심했거나 다시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면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기준점에서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있죠. 제가 보다 나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좀 교육에 집중하는 이제 아재 개그 안 하고 있죠.
오늘은 까마귀 한 번도 안 울리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34와 똑같은 배설 관리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법인, 동일대표의 기관으로 전원이 이동하면, 전원을 하면,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하셔야죠. 당연히 기관이 바뀐 거라고요. 이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계속 입수하다가 기인사를 퇴소 며칠 뒤에 재입수한 경우, 자, 눈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통합적 사정 질의에서도, 퇴소했다가 퇴소 종료가 되고 들어오면 그냥 신규 수급자로 보고 다시 진행해 주세요. 아셨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퇴소를 안 한 상황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기간에 들어오면 또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기저귀 착용하면 집중배설 관찰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매시간 똑같이 진행하셔야 되고요. 뭐, 별도의 배설 관찰 기록지에 기록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급여제공 기록지에다가, 관련 그런 양이라든가 대소변의 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 별도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에 다 적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뭐 병원에서 질문이 되게 길어요. 입수전을 삽입한 상태로 신규 입수한 수급자나 유통료관 삽입 상태로 타 시설에 전 시설에 신규 입수한 수급자의 진단 수급자를 받지 못해 요구사항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유통을 관리한다면 평가시 인정되나요? 예. 그 욕구사정 기록지나 또는 전원연계 기록지를 우리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인정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처방전, 진단서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어르신이 우리 기관에 올 때 그런 거 없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르신 새로 들어오시면 욕구사정에 먼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유축병을 삽입한 상태로 들어왔지만 처방전이나 진단서 없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고 또는 우리 촉탁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촉탁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진단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 거고 또는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타 기관에서 들어올 때 연계기록지를 넘겨주시면 연계기록지 그런 얘기 있다면 또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 안 걷고 어르신만 혼자 들어오셨다면 욕구사정이라도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의 보겠습니다. 욕창 예방인데요. 욕창 고위험자의 경우 욕창 발생 여부를 하루에 한 번씩 관찰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별도 서식 없이 급여정 기록지에 기록해도 되나요? 예, 인정이 됩니다. 급여정 기록지에는, 기본기록 기록지는 별지 서식이잖아요. 모든 기록에 대한 통합 메인 기록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 기록지 안에 세부적인 거를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 서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뭐, 급여제공 기록지, 화면에 제가 급여 제공 기록지를 띄워놔드렸지만, 배설이다 그러면 저 배설 안에 우리가 이 어르신이 몇 시에 뭐 했던 시간이 힘들다 보니까 1일 배설 관찰키를 별도로 갖고 있는 거고요. 뭐, 욕창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번씩 욕창 발생 유무를 체크를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또 세밀하게 가자 해서 욕창 발생 일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가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급여증 기록지 하시겠다면 급여증 기록지에 그 내용을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다 기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세밀한 기록을 못하게 됩니다. 칸도 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 서식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질의응답 4번째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5번째까지가 아마 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빈번한 질의응답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마 6번째부터는 자체 저한테 질문 들어온 저한테 질문 들어온 얘기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왜 지금 응용편 전에 이 질의응답이 들어오느냐면, 기본편은 평가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세부적으로 또 이런 부분 궁금한 거를 먼저 또 아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응용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응용편은 작성법이세요. 작성법. 근데 응용편에 대한 안내 영상을 아마 제가 또 올릴 건데, 응용편에는 저희가 원래는 저희 그 회사 자체 인터넷 강의에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교재가. 그 교재를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거창합니다. 평가 바이블 해가지고 총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이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교재 분량 안에는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준비해야 될 파트, 간호사님 파트, 요양 파트, 현장 파트, 그 다음에 뒤에 회계, 노무 자료까지도 들어가서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자료 안에는 저희가 1년치 샘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치 샘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직원회의라고 따지면 12달치 내용 구성된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사례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또는 뭐 30일 이상 시설은 매월이니까 12번의 사례 관리의 내용에 대한 샘플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 교재를 갖고 했는데 아마 교재를 편집 작업이 아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 마무리가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제가 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800페이지 분량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군다나 USB에다가 한글로 된 샘플도 한글로 된 걸 다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별도 비용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응용편 때는 뭐 그 교재 가지고 아마 응용편을 들어오신다면 아마 작성돼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 네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이벤트 달성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빨리빨리 카페에다가 구독 인증 올리셔야 됩니다. 아마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가 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